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젠슨 황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국결이 매명운인가요? 아는 형이 라오스 국결을 했는데 저는 부럽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매명운이라고 비하하네요. 붕어 형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그 형은 결혼하신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실제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젠사님은 그 형이 국제결혼한 거 부러워하시네요. 근데 님이 그거 부러워한다는 자체가 매매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님이 매매혼이라 느꼈으면 부러워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결혼이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고 대부분 국제결혼 합니다. 좀 불편한 지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 여성하고 결혼한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어떤 경제 규모, 이 소득 수준이 떨어진 나라하고 결혼합니다.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차이 나는. 뭐 유럽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동유럽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뭐 서유럽이나 중유럽은 없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뭐 이건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 일본이. 물론 일본이 그나마 낫긴 한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다 떨어집니다. 참고로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소득의 거의 8분의 1이에요. 라오스면 한 얼마 정도 되지? 베트남 1인당 GDP가 한 3,900 정도 될 텐데. 아, 올랐네요. 야, 많이 올랐네. 4,700이야. 4,7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8분의 1 정도 되죠. 베트남이. 그럼 라오스는 얼마 되는지 봅시다. 라오스는 1인당 GDP가 놀라지 마십시오. 2,120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비교하면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한 달 이제 한 달 월급이 한 300이라 치면 라오스에 가면 한 1년 3개월치 월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보다 소득이 낮아요. 캄보디아가 이제 2,670 달러 됩니다. 우리나라는 36,000인가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36,100달러인가 뭐 그럴 거예요. 최근 기준으로. 생각보다 어렵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 남자들이 하는 국제결혼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 규모나 문화적으로 좀 이제 낮은 나라하고 결혼합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젠슨왕님. 그 국제결혼하는 그 형님은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이제 그 형님과 국제결혼하신 라오스 여성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마 나이가 어릴 겁니다. 못해도 23살 아래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 동남아 쪽 나라는요 결혼을 정말 일찍 합니다. 놀라울 정도 일찍 합니다. 모르시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와, 봐봐. 남자분 38살, 88년생, 여자 19살. 와. 야. 차이가 많이 나긴 많이 나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아마 라오스 여자분과 결혼하면 아마 업체 끼고 하신 것 같아요, 업체. 업체 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라오스하고 여자하고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경우 사실상 거의 없어요. 베트남도 이제 연애로 결혼한 케이스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 만나러 라오스까지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남자가. 그렇다고 라오스 여자가 한국 땅에서 비자 받아서 올리는 일도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뭐 이제 업체를 끼고 하는 게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매매를 비하한다고? 사실 뭐 돈 주고 하는 거 맞죠? 예. 사실 돈을 주고 업체에 끼고 결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매매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매매혼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요. 잘 들으세요. 국제결혼이 돈이 들어가는 거 맞아. 대부분 이제 업체를 껴서 하는 거니까 돈 들어가는 거 맞아요. 물론 업체를 안 끼고 현재 가서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그게 힘들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 좀 딜레마가 있어. 뭐냐면 보통 남자 국제결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국제결혼도 막상 준비해보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들어요. 더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재산과 능력을 증명을 해야 돼. 예. 그렇죠, 젠슨아님. 그 형님한테 물어보면 업체에 남자가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낱낱이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달되잖아요. 이거 성사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결혼하고 싶다. 아니,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확실히 한국 땅에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지 걔까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남자가 능력이 좋을수록 이제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남자가 나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고 막 가진 게 없다. 그러면 뭐 업체에서 아예 짝을 못 찾게 할 수도 있고 짝을 찾는다 하더라도 좋은 짝을 만나기 힘들겠죠, 이게. 냉정히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남자를 만나는 그쪽 나라 여자들도 이제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이제 그쪽 이제 지역에서 좀 뭐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이 좋고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냥 뭐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고 안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일단 뭐 잘 살아야겠죠. 뭐 서로가 좋으면 장땡이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저게 뭐 업체를 끼고 결혼하든 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일단 그 여자분이 한국 땅 와가지고 잘 살아야겠죠, 이게.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긴 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매매혼을 비하한다. 근데 보통 비하하는 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 뭐 인터넷 보면 뭐 돈 주고 신부를 사온다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어디서 얘기하면 여초 그런 커뮤니티 가서 얘기를 많이 해. 여자분 중에 이제 나이 먹고 시집 못 간 사람들 있잖아요. 시집 못 갔는데 남자 만나고 싶은데 그게 성사 안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까는 게 좀 매매혼이다. 근데 한국 결혼이 더 매매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를 고기 등급 따지듯이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키 따지지, 영문 따지지, 외모 따지지. 속고마다 다 따지지 않아, 맞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국제결혼 양반 아닌가, 여러분? 국제결혼 남자가 뭐 특별하게 나이가 엄청 많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국내 결혼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잖아. 오히려 국내 결혼 시장은 더 심하잖아, 이게. 남자가 무조건 뭐 돈 많이 번다고 이렇게 또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뭐 다 따지잖아,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뭐 매면이라 비하하는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 없어. 남자도 이런 사람도 있어, 남자도. 남자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어떻게 외국까지 가가지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 어?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살면 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배 아파서 그래. 다른 거 없어요. 저렇게 매면을 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왜 비하냐면요. 배 아파서 그래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여자 문제 매면 까는 사람들은 자기는 시 못 갖고 힘들게 사는데 짝을 찾아오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예. 거의 자기 딸내미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사니까 배 아파서 그래요. 배 아파서 그래요. 예. 이거 반박 못할걸? 또 남자 입장에서 저 매매를 비하한 사람 누구냐면 자기는 국제결혼 하고 싶은데 나이 많고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야. 직업 확실하지 않고. 탈락하는 거야. 난 하고 싶은데 그 국제결혼 업체 가봤더니 나는 이제 자기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나이 너무 많고.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라요. 국제결혼도 남자 외모 따집니다. 너무 배 나오고 탈모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돼. 관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뭐 생각해봐. 거기 일자들도 한국 사람 남자 외모 따지지 않을까요? 따지겠지 이게. 뭐 한국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따지겠죠 이게. 탈모 거부당하는 보다는 어느 정도 불리함이 있는 거죠. 역지사지 생각해봐.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린 여잔데, 정말 어리고 순수한 여잔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 아버지 뻘대 탈모까지 있어. 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그 라오스 여자분들도 한류 드라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류 드라마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다 송출되거든요. 그쪽 나라에서. 예.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그 남자 주인공 많이 볼 거 아니야.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사람은 차은우 박서준인데, 뭐야? 곤지미 당신 뭐야? 뭐야? 30 초반인데? 어? 그 드라마에는 박서준이 나이가 이제 40 가까웠는데 저 사람 나이 훨씬 어린데 뭐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곤재민이. 이러면 못할 거야, 이러면. 물론 그 연예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자가 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살 너무 찌면 안 되고, 뭐 몸짱 정도는 아니겠죠. 살 너무 찌면 안 돼. 그리고 탈모는 있으면 안 되겠죠. 관리해야 되죠. 그 사람들도 눈이 있는데 생각해봐.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배 아파서 그래. 배 아파가지고.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저는 다행히 탈모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캠방 몇 번 보여드렸죠. 저는 머릿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름님은 제 방송 그때 캠방 켰을 때 봤나 모르겠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예. 데리고 와 잘 사는 게. 예. 사실 좀 비싸긴 해요, 이게. 비싸긴 해. 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동남아 여성들도 있잖아요. 웬만한 돌싱을 안 만나려고 그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돌싱에 불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총각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결혼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뭐냐면, 왜 한국의 어떤 그런 결혼시장도 돌싱 싫어하잖아. 맞죠? 남자, 여자 돌싱 싫어하잖아. 총각 처녀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제결혼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국제결혼도. 국제결혼도 만약에 남편이 돌싱인데 자녀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불리해요, 이게. 그래서 자녀가 없고 이런 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볼 걸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나라 여자들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가 처음이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한 번 갔다 왔고,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네.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보통 이런 개발도상 국가는요, 웬만하면 이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쭉 같이 살아요, 쭉. 우리나라보다 돌싱이 많이 없어.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이혼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돌싱이 많다고 해서 다른 나라까지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점점 그렇게 되고 있대. 이 국제결혼 시장도 뭐냐 하면 그 여자들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외모나 좀 나이가 따지고 그리고 이런 결혼 기록 같은 것도 따지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자들만큼 그렇게 세게 따지진 않지만 참고사항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국제결혼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저는. 국제결혼 하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절대 국제결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나라 이제 여자들이 뭐 우리나라 여자보다 좀 뭐 덜 따진다 해도 따질 걸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 좋은 남자 이미지 얻고 싶지 않아. 그러면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관리 좀 해야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외모 관리 같은 거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야 그분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국제결혼 하는 거 찬성입니다. 찬성이. 어느 나라는 찬성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뭐 베트남 여자가 결혼할 수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해. 뭐 베트남 결혼하면 뭐 도망간다 아니면 뭐 이제 야만 도주한다, 뭐 두집살림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베트남 국적이 많아서 그래요. 적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져. 근데 너무 많다 보니 생기는 거야. 예,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게 있어. 뭐냐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나는 건 좀 그래. 예. 저는 막 나이 차 많은 사람하고 막 결혼해서 막 그 승리라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예.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문화 차이도 있거든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예. 아무튼 뭐 저는 국제결혼 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국제결혼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내화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저 질문을 하신 젠승항님 어떻습니까? 님도 국제결혼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까? 근데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아무리 국내보다 국제결혼이 그래도 열려있다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나는 보금자리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벌이 돼야 돼, 벌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잘생기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그날 여자들이 생각해봐. 집도 절도 없는 남자가 결혼한 것보다 집도 절도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낫잖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본 여자든, 동남아 여자든, 아니면 뭐 동유럽,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잘 정해 살 수 있으면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국제일원 하신 분들 잘 알아보시고, 예, 잘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제결혼은 또 능력이다. 능력과 조건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매면이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못해서 까는 것이다. 예,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제결혼 매매원을 까는 사람들 중에 능력 좋고 뭐 결혼했고 짝을 찾는 사람은 웬만하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무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질문을 주신 우리 젠선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